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보영입니다. 앞서서 환경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 환경교육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충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제 강원도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송구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인데요. 저는 사실 강원도의 환경교육의 장에서 활동을 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아직 보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원도 자연학습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동안 간판만 달고 활동하지 않았던 강원도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변의 요구, 그리고 또 저와 저희 기관의 바람, 뭐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환경교육 강원도에서 활동한 지는 조금 짧지만 그 전에는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광역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 교육센터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강원도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센터가 국가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됐지만 그 밑바탕에는 강원도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그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2011년에 출범이 됐고 10년 동안 이 약간 척박하다고 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이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강원도 지석협의 사무처 역할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원주 지속협의 사무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활동으로는 강원도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을 해왔고 작년도에 추진을 하질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환경 교육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여러 그 주체들이 같이 망라돼서 소속이 돼 있었는데 올해 초에 조직을 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환경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을 민간 영역에서 조금 중심으로 그렇게 좀 정비를 해서 현재 약 20개 정도의 기관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영 센터장님의 발제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충남의 사례에서도 뭐 네트워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렸잖아요. 거버넌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이제 그 추진 체계도 약간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아니면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주체들이 어떤 점처럼 이렇게 솟아나게 되면 그 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고 그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또 면으로서 이 면적을 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주는 어떤 환경교육의 거점 그리고 네트워크의 허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앞서서 이재영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와 광역과 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추진 체계를 조금 좀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그 자료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지역 단위별로 환경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이 각각의 단위별로 하는 역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크게 분야로 보면 교육
양성 기능, 그다음에 연구개발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를 문구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세 개의 그 단위의 환경교육센터에 써 있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나 뭐 그렇게 좀 이런 일들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것들이 제시된 거는 글씨로는 좀 비슷하지만 실제로 각 단위별로 어떤 기능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충남의 사례를 보셨으니까 광역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그 사례로서 충분히 좀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직접 교육, 환경 교육을 하면 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직접 교육은 주로 기초센터라든지 뭐 민간의 어떤 다양한 주체들이 조금 더 담당을 하고 광역센터는 그런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 광역센터의 현황입니다. 대부분의 그 광역시도에 광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여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니까 한 반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반 정도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저희 강원도 자연학습원과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이 두 군데가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고 있지만 두 군데 모두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희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네, 예산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는 강릉이 기초센터, 강릉의 이젠이 기초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환경부와 각 광역시도가 5대 5로 예산을 매칭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년에 지정을 받았고 18년에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고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인데요. 2016년에 숙박동을 여기 뒤쪽이 숙박동인데 숙박동을 리모델링 했고 앞쪽에 사무실과 연수를 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는데 그 처음 개원한 지가 이제 35년 정도 돼서 35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악산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련시설과 연계된 환경교육 그리고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하는 환경교육을 지금까지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원 내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는 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광역센터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직접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해 왔고요. 작년에 국가센터와 함께 그리고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과 함께 또 행사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현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그러면 광역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을 그 방식으로 좀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계획이지만 작년 말에 2020년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올해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뭐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 중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직접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양성 부분이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역에 계신 여러 분들과 이제 단체들과 같이 해볼 수 있겠다 하고 그리고 또 올해 실제로 이제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18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이것을 올해 저희 센터와 네트워크가 작은 거라도 하나 좀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요거는 그래도 하반기에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동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찾아가는 환경 교실을 하더라도 저희가 유아 대상으로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주민 대상으로 마을 환경 교육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더 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런 지역 강사 분들과 단체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계 협력이나 관련해서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포럼이 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그거를 협의회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사들의 워크숍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지만 강원도의 환경 교육에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현황이나 그런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거는 이제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뭐 올해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또 이제 저희와 같이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한국 DMZ 평화생명동산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황호석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DMZ 평화생명동산은 2009년에 개관을 했고요. UN 대학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지역 전문 센터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2015년, 18년에 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굵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현장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현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센터는 지역과 굉장히 밀착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박시설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교육 주제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린 그런 주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DMZ 생태 환경교육, DMZ 평화통일교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들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DMZ 평화생명동산에서도 올해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신 계획입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직무연수, 그리고 주민 강사 양성 과정, 그 다음에 인재교육지원청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4학년 전원에게 그런 생태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DMZ 그 생태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실천 방법들,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센터와 네트워크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뒤에는 이제 제도와 정책이 강원도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잠깐 정리했는데 이거는 토론 시간에 조금 더 관련된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본 조사가 필요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지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아주 정말 기본적으로 지금 환경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를 구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 뭐 직원을 좀 구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그 고민에서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센터로서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뭐 홈페이지든 어떤 플랫폼이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그러면 이 관계자분들의 메일링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관련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메일링 리스트를 좀 구축하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의 수도
저는 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반 정도였습니다. 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활동 지역을 보니까 그 횡성, 원주, 평창, 뭐 정선, 영월, 태백이 들어가 있는 영서 남부 지역이 7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원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신 원주 지속협의 그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관계자들, 뭐 강사분들 많이 양성을 했고, 뭐 그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이나 정보를 했을 때 또 그렇게 이 설문조사가 전달이 될 수 있었던 분들도 이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제 전달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강원도로 봤을 때 이 정도 비율이 이제 정말 정확하냐 그 차이는 있지만 뭐 대체적인 양상 뭐 추이 뭐 그런 거는 이제 보여준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활동 형태를 보면 의외로 이제 기관 단체 직원분들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이 한 50% 정도 그렇게 참여를 하셨고요. 관련 자격증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황을 사무국에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저희 강원도에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7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근데 전국적으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초 기준으로 700명,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하신 분들 다 기준으로 하면 100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감안을 하면 강원도 지역에서 그 이제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소지하고 계신 분은 굉장히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관련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앞서서 뭐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충남 사무처장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셔서 뭐 거의 제안 비슷하게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고민을 할 때 뭐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저런 일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면 좋은데 예산을 좀 세우자, 그렇게 그 결론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제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그때까지 안 할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거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정말 우리가 이 환경교육이 이 시점에서 강원도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새롭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 있나, 정말 그러고 싶은가, 그리고 그것을 주위에 있는 여러 주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과정에 정말 기꺼이 참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라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연계해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제가 제일 먼저 그냥 말씀드릴 것은 정기적으로 좀 만나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각 잡힌 이런 포럼은 저희 센터의 역량이나 아니면 뭐 그런 여력을 봤을 때 이후에 쭉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조금 더 이제 가볍고 조금 더 부담 없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그런 분야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함께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한번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이 어떻게 조금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뭐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런 장을 만들어도 그것만 있으면 이제 공허하니까 일을 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추진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올해 앞서서 말씀드린 학교 환경교육 한마당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쌓이면 앞서 충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환경교육 한마당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저에게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은, 그러면 환경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강원도의 환경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혹은 우리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이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역량을 좀 쌓아가야 될 것이고, 저희 기관도 그런 역량을 좀 쌓아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했을 때 네트워크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역량을 좀 쌓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제 하지만 한편에는 그거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와 우리 지역이 그런 역량들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행정에서도 전담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제 그 DMG 센터에서도 좀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교육을 뭐 이렇게 만약에 환경 교육을 조금 더 넓힌다, 많이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대상을 환경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 광역센터는 그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체, 여러 기관 단체나 주체들과 같이 그것을 할 수 있게 같이 지원하고 나눠주고 그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주 큰 예산도 아니니까 그게 가장 쉽게 뭐 쉽다고 제가 표현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예산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예산의 형태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예산이 내려와야지 많이 그것이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네, 토론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